여기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에서 기관, 개가 붙으면 동물의 조직세포가 되는 거고 조직, 개가 붙으면 식물의 구성 단계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차이점만 뭐 그냥 얘네들은 뭘 해석하는 게 더 불편해. 아예 그냥 고유 기관계, 조직계 하면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누시는 게 문제를 풀어보면 아세요. 더 깊이 언급하지 않고 문제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자, 그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거고 슉 좀 지나와서 어디냐면은 16페이지를 보세요.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나오네. 물질 대사가 또 나옵니다. 물질 대사. 그래서 밑줄 물질 대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일단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일어나는 모든 여기서 모든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말하는 거고 별표 2번에다가 별표를 쳐줄까요? 물질 대사의 특징. 아까 했어요. 해서 여기 굳이 판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써줘야죠. 에너지 대사. 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살짝 스킵. 3번에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밑줄을 그어주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동화작용 합성이란 단어에다가 큼지막하게 동그라미, 이화작용은 분해에다 동그라미. 복습하고 있는 중 앞에서 했었던 거를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화작용인 경우에는 효소가 흡수가 돼야겠지. 그랬더니 아미노산 작은 입자가 단백질은 큰 입자로 합성이 되어진 거고 살짝 있지만 한번 써보자. 요쪽이 합성.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분해를 이화작용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잡아주시면 이렇게 봐주면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생성물 Y축을 보세요. Y축이 에너지인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흡열 들어왔으니까 에너지가 커졌겠죠. 흡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뭐해? 방출했잖아. 에너지가 나갔으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건 대표적인 이그젬플을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군 이라고 봐주시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 다음 넘어와서 여기서 에너지 전환과 이용해서 별표 세포호흡에다가 별표를 쳐주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세포호흡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밑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ATP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세포호흡 하고 그 다음에 AT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 그러면 숨 쉬는 거요.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요. 라고도 알고 있겠지만 이 세포호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생성해요. 이때 반드시 누가 필요로 하냐면 유기물인 포도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어디서 하냐면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기서 잠깐 끝나지 않아. 주로라는 말을 쓸 거예요. 주로까지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12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에너지가 이화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한 분자였던 애가 6분자라고 하는 여러 개의 형태로 쪼개지면서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어찌 되어진다? 방출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나온 에너지 중에서 60%는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요. 나머지 이 40%는 잠깐 지울게. 생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져요. 자, 여기까지는 이화작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요때 어떤 형태로 38개의 ATP 생활 에너지라고 하셔도 되고, 38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ATP가 또 뭔지 좀 알고 가주셔야겠죠? ATP는 아데노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P가 인산이에요. 인산이 몇 개? 트리개. 3개가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A아데노신 ATP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온 김에 여기서 ADP도 있겠죠? D는 뭘 얘기하는 걸까? 더블을 얘기하는 거에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2개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럼 나온 김에 AMP도 있어요.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1개. M이 뭐냐면 모노. 혹시 너희들 모노드라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모노드라마가 뭐냐면 한 주인공이 혼자 나와.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죠? 영어니까는 뭐 이런 거 트리, 모노, 더블, 모노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요 ADP가 이 ADP가 플러스 인산하고 동화작용을 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때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7.3kcal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ADP가 인산과 결합해서 ATP가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에너지가 저장되어져 있는 거야. 이만큼의 에너지가. 오케이. 그러다가 이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상태로 있다가 얘가 훅 어디론가 가요. 그 다음에 가서 얘가 ATP가 쪼개집니다. ATP와 인산으로.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뺄게.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빠져나온 에너지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 ATP와 인산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충족을 시키는 거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 이때 요 미토콘드리아 했던 애가 여기 요 에너지가 요렇게 들어가게끔 해준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고. 그런데 왜 주로라는 말을 따로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38개 포도당 한 분자는 38개의 ATP를 만드는데 잠깐만 이렇게 볼게. 얘가 세포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포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외부로부터 포도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과정 TCA회로 전자 전달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세포질에서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36개의 ATP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얘가 관여하는 거지. 그때 조금만 더 들어갈게. 여기서 반드시 산소가 들어있는 거 보이죠? 이 산소는 여기서 산소가 소비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굳이 하냐면, 무기호흡, 유기호흡이란 말 어디서도 써볼게. 유기호흡. 그 다음에 무기호흡. 요즘은 책이 개편돼서 이렇게 안 쓰고 산소호흡,
무산소 호흡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뭐냐면 호흡이면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요. 산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얘는 산소를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산소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산소를 소비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러면 우린 무산소, 어떻게 산소 없이 에너지를 얻어요? 여기까지만 해. 끝내. 이럴 수 있나요? 생각해보자. 아주 작은 세포라고 생각하자. 아주 작은. 그러면 아주 작은의 입장에서는 굳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38개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 아주 작으니까 필요한 에너지량이 적거든. 그러니까는 굳이 미토콘드리아까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야. 에너지 소비가 아주 극소량이니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을 혐기성 세균이라고 불러요.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근데 우리 인간들도 이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왜? 너희들 혹시 여자애들은 별로 경험 없죠. 남자애들 그 운동하고 막 그런 애 있지. 막 운동하다 미쳐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몸에 알백인 거 경험해 본 적 있니 여자애들? 있지. 근데 이 근육통에 중독이 되면 생각보다 괜찮다? 그 운동이 막 하는 애들 있지. 얘는, 그 근육통에 중독된 애들이야. 안 믿겠지만 도 예전에 그 약간 중독돼 본 적이 있거든? 운동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되게 찌부둥해. 그 통증 있지. 찌릿찌릿 그게 좋아.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래야 개운함을 느껴요. 옛날에. 지금은 그냥 숨 쉬는 걸로 되게 만족하고 운동은 꾸준히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울퉁불퉁한 그 당시도 울퉁불퉁한 몸은 아니었어. 난 약간 비웃지? 왜 붙는 거 같지? 이게 근육통이 생겼어. 근육통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산소호흡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그거 갖고 내가 썼단 말이지. 근데 얘가 또 눈깔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그럼 내가 만들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 내 몸에서 이건 다 감당 풀 가동돼 있으니까 얘를 추가로 해요. 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채워주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들어가서 포도당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들어와야 다 분해가 되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분해가 됐겠니? 제대로 안 됐겠니? 제대로 안 됐겠지. 분해되다 말았던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애들이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분해되다 말던 애들이. 이걸 뭐라고 불러? 피로 물질이라고 하고 젖산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게 근육과 근육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방해합니다. 그게 통증으로 오는 거야. 그걸 근육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좀 이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